안녕하십니까. 테크본색 MC 전하성입니다. 인공지능의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마 많은 분들이 꿈꾸는 인공지능의 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테크본색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감성형 AI 기술로 미래 시장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을 모시고 그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볼 예정이고요. 우리 일상에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서비스 로봇 기술의 현재와 미래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IT를 더 쉽게, IT를 더 재미있게, IT를 더 깊숙이 하는 본격 테크 프로그램 테크 본색. 지금부터 테크 세상의 진수를 만나보시죠. 테크 본색만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스타트업 히어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찾아서 가치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스타트업이 테크 세상의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함께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유니콘 엔젤 투자클럽의 김진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타트업은 상당히 재미있는 사업 모델의 스타트업이네요. 정말 연애 감정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사업 모델로 보이는데 오늘 평가 기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오늘 평가 기준은 기술의 혁신성과 그 기술이 만들어갈 시장의 규모, 그리고 그 시장 내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성과들을 내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와 감정을 분석하는 서비스, 그리고 감성형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스캐터랩의 김종윤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개성 있는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연애 관련된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여기에 관련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앱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현재 서비스 중인 연애과학은 국내와 일본에서 매월 500만 명 이상이 이용한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회사인가요? 먼저 연애과학 같은 경우는 심리학 논문과 모바일 메신저의 채팅 내용을 분석해서 연애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현재 웹상으로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500만 명 이상이 독자로 저희 컨텐츠를 소비를 하고 있고요.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한 30만 명 이상, 일본에서 5만 명 이상이 매월 방문해서 저희 컨텐츠를 소비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유료 컨텐츠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애나 인간 관계들이 사람이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긴 한데 좀 더 민감할 수가 있어서 사실 스타트업들에게 몰입했었던 분야는 아닌데 어떠한 차별성으로 이렇게 큰 호응을 얻어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결국은 이제 관계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긴 한데요. 이걸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로 풀었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데이터로 풀 수 있게 된 이유는 결국 모바일 메신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람들이 뭐 문자로 주고받을 때는 문자로 주고받는 대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 모바일 메신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은 대화를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받게 됐고, 그게 관계를 분석하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된 것이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관계나 우리의 연애 상태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게 사용자들한테는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메신저 대화들의 분석, 또 논문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사용자들의 니즈를 또 잘 분석해서 또 서비스를 제공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매출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정말 분석을 통해서 또 제공한 서비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나요? 연애과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되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1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데 작년 초에 비해서 연말에 한 5배 이상의 월 매출 성장이 있었고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초기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올해는 더 빠른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나 대화 분석 분야에서 계속 역량을 쌓아오셨는데 이런 서비스들을 운영을 해오시면서 얻은 스캐터랩만의 어떤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결국은 사실 저희가 기술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풀고 싶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 이건데요. 저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런 모바일 메신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메신저 데이터라는 게 상당히 얻기가 어려운 데이터고 워낙 사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이 데이터는 사실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기술들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데이터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나 능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학습시켜서 인공지능 적용하기까지 그런 차별화된 부분이 좀 돋보이는 스타트업으로 보이는데요. 중간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정말 그 민감한 분야를 인공지능을 적용시켜서 풀고 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데 중간평가 정도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90점 드리겠습니다. 네, 90점.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감사합니다. 받으셨습니다. 그럼 그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회사 도약을 위해서 인공지능 핑퐁을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감성형 인공지능이라고도 들었습니다. 이게 축적하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상 대화까지 가능한 형태의 서비스라고 들었는데 어떤 서비스인가요? 저희는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 제품이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앞으로는 저희는 더 많은 제품이 사람과 제품이 자연어로 인터랙션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제품은 주로 사람으로부터 어떤 명령이나 지시를 듣고 그걸 수행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좀 더 친구같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도 제품의 경쟁력의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퐁은 결국 그런 다양한 대화형 인공지능 제품에 일상 대화 능력을 부여하는 기술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핑퐁을 탑재한 인공지능 제품은 사람과 친구처럼 뭐 오늘 기분이 어떠냐? 뭐 난 오늘 피곤하다 이런 얘기했을 때 친구같이 친근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식만 제공을 하는 형태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네. 감정을 좀 얹을 수 있는 친구 같은 맞습니다. 인공지능을 변환시켜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게 실제 테스트나 검증이 된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실제 테스트나 검증된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3월 말 4월 초경에 첫 번째 API 패키지를 공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핑퐁이라는 프로젝트를 작년 6월에 처음 공개했는데요. 공개한 이후에 정말 많은 기업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아마 대화형 인공지능 제품을 만드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전부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들을 뵀는데요. 결국 저희가 느꼈던 건 이런 제품을 만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일상 대화를 아직 해결하지 못해서 공통적으로 문제를 느끼고 있다는 걸 느꼈고 결국 저희가 이걸 적절한 방식으로 풀 수 있다면 되게 큰 시장을 개척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스피커 제품만 봐도 일상 대화 능력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 넘어져서 무릎 다쳤어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이라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대부분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은 잘 모르겠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문장 자체를 그냥 검색 엔진에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형태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핑퐁은 넘어져서 무릎 다쳤어 이렇게 했을 때 어쩌다가 넘어졌어요? 이렇게 물어봐 준다거나 나 늦잠 잤어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제 늦게 잤어요? 이렇게 정말 친근하게 답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과 유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인게이지먼트나 이런 관계나 친근함이 기존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한 500개 정도의 일상대화 문장을 넣었을 때 대답 성공률이 5%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핑퐁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의 대답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핑퐁을 이용한 실제 서비스도 나와 있나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이제 컨텐츠진흥원하고 SM 엔터테인먼트하고 합동으로 이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셀럽봇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팬들과 셀럽과의 관계만큼 사실 감성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 연예인 인공지능이 있다면 뭐 날씨를 알려줘, 문자 보내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당연히 나누고 싶을 텐데요. 이제 그런 거를 컨셉으로 잡아서 이제 팬과 셀러브리티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채팅 서비스를 저희가 선보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핑퐁을 앞으로 어떤 곳에 활용을 하실지 단계별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첫 번째로는 일단 B2B 솔루션으로서 일상대화에서 커버리지 능력을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대화라는 게 지시나 명령에 비해서 주제도 넓고 문장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 곤란해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출시할 API들 예를 들면 리액션 API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리액션 API는 어떤 말이 들어와도 10,000개 정도의 학습된 대답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API거든요. 이런 API라든지 아니면 저게 소셜 오블리게이션 API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저희가 대화를 할 때 감사, 뭐 칭찬, 격려, 위로 이런 것처럼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능력이잖아요. 역할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나 오늘 시험 잘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축하를 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그걸 인지할 수 있다든지 나 오늘 선생님한테 혼났어 그럼 위로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걸 인지할 수 있다든지 이런 이제 일상적인 그리고 감성적인 인터액션 API를 먼저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것들을 탑재한 제품들이 나오면서 저희도 새로운 데이터와 노하우를 쌓아나갈 예정입니다. 단계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려면 그 다양한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협업도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협업 노력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내에서 지금 사실 대화형 인공지능 제품이 뭐 기술 기업이든 아니면은 뭐 금융권이든 사실 어떤 기업이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잖아요. 뭐 스피커가 됐든 챗봇이 됐든. 그래서 되게 많은 기업들을 현재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해외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라운드에 소프트뱅크 벤처스에 투자를 받았는데 그런 페퍼와의 협업이라든지 또한 저희가 연예과학에서 라인 데이터, 일본어 라인 데이터도 함께 모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핑퐁을 일본어 버전으로도 출시할 예정이고요. 올해 중에는 연예과학이 영어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어, 일본어, 영어 이 세 군데에서 대화형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거나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들과 이제 협업 관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럼 최종 평가를 해볼 시간입니다. 우선 지금 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특정한 또 연애 관련된 분야, 관계 관련된 분야를 잘 풀어낸 기업인데요. 우선 투자 단계, 시리즈 A, B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리즈 B로 보여집니다. 시리즈 B 단계를 보시는군요. 그럼 최종 투자 밸류에이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종 투자 밸류에이션 어떻게 됩니까? 200억 정도 될 걸로 예상되네요. 200억 정도 밸류에이션이요. 평가 기준은 어떻게 하신 거죠? 여러 번 앞서서 대표님도 강조하신 것처럼 뭐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 많기는 하지만 거기에 유의미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에 반해서 수익을 실제로 창출을 하면서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계속 모으고 있는 점과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비즈니스에 접목해 나가고 있는 점이 밸류에이션 한 2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평가받으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고 좋은 평가 내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결국 인공지능 제품과 사람이 감성적인 관계를 맺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텔레비전이나 냉장고처럼 그렇게 기능적인 것만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제품의 감성적인 능력이 제품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 분야에서 저희가 글로벌 넘버원 스타트업, 글로벌 넘버원 기술을 갖게 되는 게 저희의 비전이자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네, 앞으로 사람과 교감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가총액 약 800조, 세계 최대 IT 기업 구글을 이끄는 수장. 구글 창사 이래 최초로 연매출 1천억 달러 돌파를 일궈낸 주인공. 인도 출신의 구글 CEO 선다 피차이. 가난한 인도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도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거쳐 구글에 입사했다. 미래를 읽는 탁월한 안목으로 웹브라우저 크롬과 안드로이드의 엄청난 성공을 탄생시킨 그는 마침내 2015년 구글의 CEO 자리에 오른다. 취임 후 구글 중심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구글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선다 피차이. 과연 그 리더십의 비밀은 무엇일까? 리더가 주로 해야 할 일은 직원들이 성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리더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직원이 성공할 수 있게 장애물을 치우는 일을 도맡아야 합니다. 직원이 일하고 싶은 구글만의 협업 문화를 만들고 있는 선다 피차이. 직원들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포용의 리더십은 구글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혼자서 나아가기보다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것, 그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이야말로 잊지 말아야 할 성공의 키워드가 아닐까요? 미래를 개척하는 놀라운 신기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기한 테크 사전. 로봇이 은행에서 금융상품을 안내하고 음식을 서빙하고 경찰관 업무를 도와주는 시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의 풍경이 됐는데요. 오늘은 우리 일상에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서비스 로봇의 활약상을 만나보겠습니다. 두바이에 등장한 세계 최초의 로봇 경찰관입니다. 휴머노이드 형태의 이 로봇캅은 안면 인식을 통해 악수와 경례도 할 수 있고 터치스크린을 통해 범죄 정보를 조회하거나 길 안내도 가능합니다. 6개 국어가 가능한 이 로봇은 경찰관들의 서비스 업무를 상당 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처럼 서비스 로봇이란 공공시설과 다양한 매장에서 사람을 도울 수 있게 설계된 로봇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음성 감정 인식이 가능해지고 지능형 이동 기술 등이 접목되면서 그 활약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유명한 서비스 로봇은 전 세계 2만 대가 팔린 소프트뱅크사의 페퍼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서점, 백화점은 물론 은행, 금융상품 안내 창구에 배치가 되면서 다양한 안내 업무와 손님 응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국내선 LG전자의 안내 로봇이 인천공항에서의 서비스 능력을 인정받아서 국내 최대 복합 쇼핑몰에 진출했습니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데이터가 축적되면 로봇 서비스의 질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엔 특수한 영역에서 전문 능력을 펼치는 서비스 로봇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로봇 바리스타 카페. 이 로봇 바리스타는 6개의 관절을 움직여서 정확하게 음료를 제조합니다. 시간당 최대 90잔, 하루에 2,000잔까지 음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 서비스 속도 면에서 정말 탁월하네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바텐더 로봇이 활약 중인데요. 이 로봇은 18가지 칵테일을 제조할 수 있고 손님이 원하면 스스로 창작한 칵테일도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팁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 웨이터들의 활약도 대단한데요. 최근 인도에 문을 연 레스토랑에서는 목에 스카프까지 두른 로봇 웨이터들이 음식을 손님들에게 직접 날라줍니다. 보다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손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식음료 매장의 서비스 로봇 도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요. 주차 고민을 해소해줄 발렛 파킹 전문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프랑스 드골공항에서는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발렛 파킹 로봇이 활약 중인데요. 이 로봇은 스스로 자동차를 들어올려 주차장까지 끌고 가고 빈 공간을 찾아 안전하게 내려놓습니다. 스스로 주차 공간을 판단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 공간 효율을 50%나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들의 주차 시간도 줄여줄 수 있으니 정말 탐나는 녀석이죠. 태국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로봇 간호사가 등장했습니다. 이 서비스 로봇들은 의료진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병원 내 문서나 약을 전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국내 병원에서도 자율주행 운반 로봇 고카트를 통해 의약품 배달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제 병원에서도 서비스 로봇을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과 미국의 많은 호텔에서는 손님들의 룸 서비스를 수행하는 서비스 로봇을 활용 중이고요.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로봇의 도입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식료품점에서는 페퍼 로봇이 해고되기도 했는데요. 손님의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등 서비스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비스 고도화 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요. 빠르게 발전 중인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서비스 로봇과의 동거는 더욱 가까워질 텐데요. 가까운 미래 어떤 특화된 서비스 로봇들이 활약하게 될지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 보시죠. 세상을 바꾸는 놀랍고 신기한 기술, 다음 주에도 신비한 테크 사전이 열어드리겠습니다.